오늘 3차 강의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이동평균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용해서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하고 어떤 타이밍에 매도를 하면 되는지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단순 이동평균선, 하나는 지수 이동평균선.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면 양쪽에 좀 차이가 있죠. 단순 이동평균선은 이제 말 그대로 단순하게 20일 이동평균선이다 하면 20일간의 모든 금액, 종가를 기준으로 이 금액들을 모두 더한 다음에 20일로 나눈 것. 그게 단순 이동평균선이고요. 지수 이동평균선은 단순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최신 추세에 조금 더 가깝게,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재편성된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가격의 급락이 있죠. 이런 급락이 단순 이동평균선에는 포함이 돼서 이 금액이 빠지는 부분에 이렇게 가파른 이동평균선 급하락이 있는데, 지수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그 단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너무 가파르지 않게 주가의 트렌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지수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써보시고 둘 중에 더 나은 것을 채택을 하시면 되세요. 각자 본인의 기준에 따라 단순과 지수 중에 더욱더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한 번씩 써보시면서 하나를 결정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은 볼린저 밴드, 그리고 5일선, 21선, 33일선, 61선, 121선, 200일선, 241선, 이 친구들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볼게요. 자, 먼저 볼린저 밴드와 5일선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설명은 단순 이동평균선 기준이며 지수에서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단순에 비해 그 의미가 조금 살짝 약할 수 있다는 점, 저항과 지지 구간인 것은 같지만 이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면서요. 먼저 단순 기준에서 보면 볼린저 밴드와 5일선은 급등주에 적합합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여기 이렇게 급등하는 부분들이 있죠. 계속해서 연일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연보라색 볼린저 밴드와 맞닿아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쓰는 볼린저 밴드는 17의 2를 쓰고 있고요. 20의 2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20의 2를 쓰셔도 17의 2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17의 2를 쓰는데 이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느냐, 급등주 추세를 확인할 때 쓰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볼린저 밴드를 뚫고 바닥으로 내려오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러면 급등 추세 이탈,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다가 이 부분에서 꼬리를 만들고 볼린저 밴드를 지지를 해 주고 있죠. 지지를 받고 그 다음날 뚫고 내려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급등주 볼린저 밴드 흐름을 이탈해서 음봉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이탈을 했다. 그럼 그 다음에 5일선을 보시면 됩니다. 급등주가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다. 이 부분 같은 경우 볼린저 밴드는 이탈을 했는데 5일선은 이탈을 하지 않고 있죠. 이러면 가장 짧은 이 단기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추세라고 할 수 있죠. 급등이 계속 연일 이렇게 며칠씩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급등주는 짧은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일은 이런 가장 짧은 상승과 하락 추세, 이거를 가늠짓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뚫고 내려왔는데 동시에 5일선까지 뚫고 내려갔다. 이러면 짧은 추세는 마감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선 그리고 다른 기법과 함께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5일선을 이탈했지만 다시 5일선을 지키고 올라와 준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한번 5일선을 뚫고 그대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와 5일선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을 땐 5일선, 5일선을 이탈했을 땐 21선이 다음 지지가 됩니다. 21선 같은 경우에는 3일에서 열흘 정도 보는 스윙 말고 하루에서 3일 정도 볼 경우에, 그럴 경우에 조금 더 적합하다. 오늘부터 1일에서 3일입니다. 그래서 21선을 깨고 내려온 경우에는 다시 21선까지 회복하는 이 기간, 이렇게 회복하는 기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21선을 이탈을 하면 단기 추세가 아니라 3일에서 10일 정도 보는 스윙 추세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21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21선을 회복해 주는 경우, 다시 한번 단기 추세에 몸을 담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3일 같은 경우에는 21선 다음 지지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떨어지면 5일선 지지, 5일선 떨어지면 21선 지지, 떨어지면 33일선 지지,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1선은 5일선, 21선과 다르게 추세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 반전이 가능한 포인트, 혹은 하락 추세 중 단타 가능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락했다가 이 주황색 33일선을 맞고 다시 한번 말아 올린 모습이 보이죠. 이 부분도 하락했다가 살짝 상승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맞고 그대로 하락을 하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33일선을 회복해 주고 이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 이후에는 하락을 했지만 하락 추세 중 단타 가능 자리, 33일선에 닿은 이 부분, 여기도 닿을 만큼 내려왔다가 다시 이만큼 올려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추세 반전의 기대감을 가지고 단타를 할 수 있는 자리다, 그게 33일선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1선과 33일선은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주 1일에서 3일 정도 보는 단기주일 경우에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주를 나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보수적이게 저점에서 잡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60일선, 120일선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60일선 같은 경우에는 스윙 추세의 마지노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21선에서 이렇게 스윙으로 가져가려고 샀는데 만약에 60일선을 이탈을 했다, 그러면 스윙 추세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스윙 추세를 다시 들어가고 싶으면 60일선을 회복해 줄 때, 혹은 스윙 추세 최저점인 121선에 도달했을 때,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스윙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저점 매매에 좀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33일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60일선 지지, 60일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121선 지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0일선 그리고 240일선이 있는데요. 코인들이 대체로 전부 상승장에 상승을 연일해서 하다 보니까 200일선과 241선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구간이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로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스윙 그 다음 중장기 추세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41선은 중장기 추세의 최저점, 201선은 중장기 추세의 33일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41선은 스윙 추세의 121선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를 하실 분들은 120, 241선을, 그리고 돌파 매수를 하실 분들은 33일, 60일, 그리고 200일. 하지만 200일은 중장기 추세다 보니까 거래량이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저점 매매를 할 때나 돌파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이 추세를 확인할 때 이동평균선을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인 만큼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차트들을 보시면서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를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한 하락장이었는데, 오늘까지도 굉장히 하락 파동 속에 비트코인이 원래는 있었는데, 그 와중에 높은 금액대만큼 상승을 해준 종목들은 모두 121선, 201선, 그리고 길게는 241선까지, 이 세 가지 선까지 내려온 뒤에 10%, 20%, 30%까지도 오늘 수익을 볼 수 있었다. 일봉상 이동평균선만 가지고도 저점 매수를 해서 이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종목이 너무 많아서 하나, 두 개 해서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오늘 차트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18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에 관한 3차 강의 여기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